자, 안녕하세요. 쥐타짱 교수입니다. 새벽인데 여러분들 오늘 상장에 대한 우려와 기대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DS 단석 시초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형성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최종의 어떤 첫날에 대한 변동성은 가장 클 겁니다. 자, 이 홈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지금 지속 가능한 미래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미래 비전으로 지금 보고 있죠. 사실 이 부분에 앞서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단기적인 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어떠한 정부의 정책에 날개를 다는 어떠한 이런 성장의 트렌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영상을 찍어 드릴 때 제가 과거에 펀드 매니저를 했었습니다.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를 했었는데요. 네, IPO 자금을 10조 정도 제가 운용했던 적이 있어요. 자, 신규 상장주 투자에 대한 룰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좋아요, 구독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많은 힘이 될 것 같네요. 자, 새벽에 제가 연구소 나와서 영상을 찍느라 사실 약간의 부담감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홈페이지부터 살짝 보고요. 그 다음 제가 정리해 놓은 자료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바이오 에너지 산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바이오 에너지 산업의 매출이 가장 큽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가 탐방을 통해서 갔다 왔던 부분들을 좀 일러드리려고 하는데요. 바이오 에너지 산업의 부분이 거의 60% 가까운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식물과 동물에서 나오는 배변이나 이런 거 있죠. 사람에게는 유해해요. 근데 이걸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친환경 에너지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소나 돼지 같은 경우에 어떤 걸 보나요? 맞죠? 배변에 대한 문제가 심하죠. 그 부분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도 하나의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사실 이 부분은요, 이 세 개의 사업부는 정부에서 비과세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1조 원에서 어떻게 됐죠? 예, 매출액은 1조 원이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000억을 달성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 자료를 다 보내드리긴 할 건데요. 어떤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면 오히려 더 불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구독자분들께서는 제가 올해 54입니다. 예, 54인데 저보다 연령이 조금 더 높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버튼 누르시게 되면 새벽에 영상을 찍는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될 것 같네요. 자,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사업인데요. 쉽게 말씀은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 예, 1등이라는 명예를 가지는 게 있어요. 불명예죠. 그게 뭐죠? 예, 플라스틱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상당 부분 문제가 되고 있죠. 남용을 한다. 근데 이 부분은요. 대한민국이 1등입니다. 자, 이 뜻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일에 이 플라스틱의 사용에 대한 규제가 있는 거 아시나요, 혹시? 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권 시장이 있습니다. 자,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어떤 게 되냐면 각 나라마다의 탄소 배출권을 정해주죠. 근데 이 탄소 배출권 양을 넘게 되면 페널티가 부여되고요. 다 쓰지 않고 남은 탄소 배출권의 양은 다른 국가에 판매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조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들어서면서 어떤 친환경 정책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인 분위기는 유럽의 친환경 그리고 미국의 조 바이든 정책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부분도 우리는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이지 후퇴하는 산업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인데요. 자,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경쟁에서 시장 경쟁에서 반드시 차지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탐방을 통해서 갔다 왔더니 애널리스트를 데리고 좀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의 의견은 하나였어요. 2차 전지 폐배터리 시장에 진입이 된다고 한다면 현재 지금 5% 정도의 매출밖에 발생되지 않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은
내연차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디젤차, 경유차 이렇게 있으면 요 부분에서 망간이나 아연 같은 걸 추출하고 나서 다시 배터리 만드는 데 쓰인다. 요 정도예요. 1차원적이죠. 이걸 2차원적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 도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나 미국에서 시발점을 좀 보이긴 했지만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우리는 많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태죠. 자, 왜 그러냐면 2차 전지 즉 전기차는요. 기본적으로 5천만 원 정도가 전기차를 살 수 있어요. 근데 5년에 한 번씩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논리가 생긴다고 한다면 얼마 정도의 비용을 물어야 될까? 아, 전기차는 5천만 원인데 1,500만 원 정도의 배터리 비용이 드네. 5년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10년의 전기차를 타는데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추가적으로 내야 된다고? 그러면 전기차는 8천만 원이 되는 거네. 이렇게 해서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요 부분에 대한 사업은 분명히 앞으로 성장 궤도를 달릴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전기차의 수요는 점점 증가되고 있는데 이 수요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폐배터리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문제를 어,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죠. 말이 좀 꼬이죠. 새벽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러면 제가 정리해낸 자료인데요. 요거 하나씩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자료집은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니까요. 자, 회사 현황입니다. 자, 일단은 한승욱 씨, 김종환 씨 이렇게 해서 두 명의 대표가 있는데요. 서로 간에 아주 중마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임직원 수는 373명으로 돼 있죠. 작은 기업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처음에 설립한 것도 리사이클링 전문 기업으로 1965년도 업력이 뚜렷하죠. 자, 그리고 노벨 산업으로 법인을 전환하고 DS 사명으로 법인을 전환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보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 자세하게 설명이 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료집은 다 보내드릴 거예요. DS 단석은 바이오 에너지 이 부분에서 바이오 에너지 사업이 아직 가장 크죠. 근데 이 부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부분을 이만큼 끌어올리겠다라는 이제 기관 비공개 IR을 했어요. 여기도 제가 참여를 했고요. 이 자료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제가 전달받은 내용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 사업부는 2006년도 사용처에 따라서 바이오 디젤 이렇게 나눈다라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1차적인 부분에서 바이오 에너지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 성장의 날개를 달았기 때문에 좀 더 비중을 강화시키는데 가장 강화시킬 부분은 딱 하나라고 했죠. 폐배터리 사이클입니다. 그 후반부에 제가 자료를 정리했는데 좀 더 보시죠. 자, 바이오 디젤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원유를 정제해서 생산되는 일반 경유와는 달리 폐식용유죠. 그리고 식물성 오일 이런 거를 수성용 연료로 바꿀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기술이다라는 거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입니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 보시게 되면 지금은 1차원적으로 경유차나 그리고 우리가 디젤차 그리고 이런 차들 1차원적인 차에서 납 배터리 사이클 리사이클링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자동차 배터리 재료 중에서 추출을 해서 전선 피복이나 방사선 차폐물 이쪽으로 우리가 쓰고 있다. 재활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재현 장면도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좀 더 보시게 되면 일단 플라스틱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커피를 한 잔 먹더라도 과거 코로나 시기에 일회용 재생용기가 상당 부분 많이 활용이 됐었죠. 그때도 동사 같은 경우는 재사용을 하면서 매출액이 가장 크게 증가됐던 적이 있어요. 자, 우리는 아직도 위생에 대한 문제를 많이 강조하고 있죠. 플라스틱은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만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친환경 정책과 맞물려 있는 어떤 성장의 궤도를 날개를 달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PVC 안정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어느 정도 PVC 압출, 사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요. 지금 신공장의 구미에 지금
돈을 좀 많이 들여서 공장을 증설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따진다고 한다면 동사는 플라스틱에 대한 비중을 분명히 줄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사업부를 늘린 상태에서 플라스틱 사업부를 늘리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에 사업부의 축소는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관련 자료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자, 상장 정보입니다. 자, 일단 유지투자증권에서 제 지인이죠. 애널리스트 후배가 이제 적었는데요. 제가 올해 54입니다. 여러분들 연세는 저보다 더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인생의 선배님들에게 이런 정보를 드릴 수 있어서 많이 뿌듯하네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공모가는 원래 89,000원이 가장 상단이었는데요. 이게 바로 10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 뜻은 그만큼의 시장의 기관과 개인들의 의지가 많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공모가 상단이라는 부분을 뚫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공통적으로 개인과 기관이 일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시초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 10만 원 상단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유통 가능 주식수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오늘 그 영상도 후반부에 또 말씀드릴 텐데 기관 6군데에서 의지가 좀 다르더라고요. 기관 6군데를 알아봤더니 2군데는 매도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4군데는 보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군데에 대한 물량을 일정 부분 제가 평균을 잡아서요. 가중 평균을 좀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 애널리스트 후배들이 이 가격에 대한 평균적인 수치를 좀 종합을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 적정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산출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도 제가 일러드릴 겁니다. 자, DS 단속 자금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채무 상환 목적, 즉 우리가 IPO라고 해서 신규 상장하는 목적은 뭐니라고 하면 나는 이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시장에 이렇게 내세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떠한 돈이 흘러 들어가요. 첫 번째는 신주 발행이라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주식을 새로 발행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 우리 기업에 투자하세요. 이 돈이 들어오죠. 자, 두 번째는 구주 매출 방식입니다. 원래 있었던 자사주를 비롯해서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거나 어떤 캐피탈사가 보유하고 있는 거를 풀어주는 거죠. 전체에 대한 부분은 주식 발행수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발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비중이 한 40% 정도로 높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20% 정도에 대한 부분보다 그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엑시 자금이 아니냐라는 어떤 의심이 시장에 발행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유는 3개월과 6개월의 보호 예수를 일정 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새벽이라도 목소리가 잠기네요. 자, 여러분 좋아요 해주시게 되면 제가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부분들 정리해 놓은 것도 나중에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채무 상환에 대해서 시장에 의심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자 비용만 하더라도 연간 500억이 넘는 이자 비용을 물고 있어요. 당사가 실적을 많이 내고 있긴 하지만 사실 어떤 그 구미 공장부터 시작해서 사업의 영역을 증가시키다 보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차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부분은 당사의 영업이익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많듯이 돈이 필요해서 상장을 한다라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이 부분인데요. 아마도 여러분들 증권회사를 통해서 보고서 이런 부분들을 유료로 받아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레프트를 이렇게 받았고요. 여러분들께는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정리해 놓은 자료도 다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일은 제가 여러분들 그래도 인생의 선배님이시잖아요. 이 부분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제 개인 폰이에요. 4822 8706으로 이런 자료들을 다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쪽으로요.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DS 구독자입니다라고 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DS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 관련 레프트를 보내드릴 텐데 이 레프트에는 분명히 저희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초가에 대한 상단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어떤 룰을 따를 건데요. 그 룰과 함께 플러스적으로 맞아요. 최종 중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목표가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시초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변동성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신규 상장주를 다룰 때 시초가에 공모주를 투자를 해서 잘 수익을 내는 방법도 1차적인 목표긴 하지만 중장기적인 성장을 알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따상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최대 400%의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KNS부터 시작해서 LS 머티리얼즈, 그리고 세 번째 따상상이 될 수 있겠냐라는 시장의 이런 어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어요. KNS, LS 머티, 그 다음에 DS 단석이죠. 자, 이 부분을 따진다고 한다면 경쟁률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어떻게 되죠? 예, 이 LS 머티에 대한 부분 정도 되고 있죠. 자, 이 부분을 따진다고 한다면 상장 첫날의 이 가격과 이 가격이 유지되고 있느냐라는 걸 우리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장 주식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혹시나 바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료는 제가 먼저 보내드릴게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제 개인 폰이고요. 010-4822. 여러분들 한번 인연을 맺으면 저는 끝까지 가고 싶은 게 저랍니다. 자, 8706으로요.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DS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 자료들 기업 전망 자료, 보도 자료, 투자 전략 그리고 매도 전략까지도 다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날의 상장은요, 분명히 몇십 프로에 대한 수익률에서 시작하진 않을 겁니다. 다만 최대 400%의 수익이 이게 바로 따상상이죠. 어느 구간대까지에 대한 이 저점을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첫날의 수익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DS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 자료집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놨어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경쟁률이 너무 높은 종목은 주식을 많이 배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에 DS 단석 같은 경우엔 두 군데 증권사부터 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여러 군데 증권사에 다니면서 발품을 팔아서라도 더 받고 싶었다라고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가족 계좌를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죠. 자, 이 부분은 제가 과거에 펀드 매니저를 할 때 이 기관 코드가 있어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 코드를 여기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한 주를 받을 수 있을 때 기관들은 많은 수량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요번에도 25%는 개인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5%에 대한 수량은 기관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죠. 예, 세배 동조는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4인 이상이 모여서요. 제가 드리는 코드를 가지고 증권사를 방문하게 되면 3배 정도의 수량을 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걱정은 없겠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010 4822 8706으로요. DS 그리고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선배님들께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도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자, 우리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제 투자를 하실 텐데 이제 시장에서 있는 부분들 중에서 장에서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이제 비교 상대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가에 대한 부분, 신규 상장에 대한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이제 공모가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죠. 이 LS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종목은 공모가에 대한 상단에서 시작을 했고 6천 원에서 시작을 했지만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맞아요. 6천 원에서 시작을 해서 2만 원 정도에 시작을 하고요. 따상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지금 6천 원 대비해서 상당 부분 10배 가까운 수익을 냈죠. 이게 바로 두 번째 따상상 기업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KNS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흐름은 달라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기사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접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자, 보시게 되면 이날에 대한 부분도 이런 큰 변동성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따상상을 가긴 하지만 이 저점에 대한 부분은 어떤 룰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첫날에 대한 가격의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매도가 나갈 수도 있지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생길 수도 있죠. 다만 이런 부분들은 좀 아셨으면 해요. 이 KNS라는 종목은 분명히 업종과 업황에 대한 부분이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이런 주가의 하방 요소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날에 대한 시초가 전략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이후에도 종목에 대한 중장기 성장성을 보려고 한다면 산업의 사이클도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 좀 비교 설명해 드릴 텐데, 자, 바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DS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자료집 다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마도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왕의 기한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17대 1에 대한 경쟁률이 아주 낮았던 기업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걸 보내드리면서 반드시 청약하세요라고 했던 부분은 뭘까요? 맞아요. 기관의 숨은 의도를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을 아주 높은 가격에 시작을 해버리게 되면 경쟁률이 높으면 그렇겠죠. 그러면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금지되고 있지만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맞아요. 예. 이렇게 공매도를 갚을 수는 없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죠. 기관 청약률을 최대한 낮추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보이죠. 자, 오를 수 있는 종목은 아무리 공모가에 대한 함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런 흐름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일까라고 한번 볼게요. 역시나 이제 2차 전지 관련 기업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쉬어가는 과정에서만 오르거든요. 자, 12월 1일 날부터 이렇게 오르죠. 왜 여기서는 상장이 됐을 때는 에코프로 머티가 오르는데 오르지 않을까요? 공매도를 상환하고 그리고 나서 이 주식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자, 12월 1일부터 빠지죠. 그리고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도 관계사잖아요. 역시나 공매도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주식시장에는 이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쵸? 상장이 되면서 오르진 않아요. 공모가를 낮췄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DS 단석도 어떠한 흐름을 보일 거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이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도 있나요? 음, 없으시면 약간의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DS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구독자분들께 자료는 다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시초가 전략에 대한 부분은요. 한 가지 시나리오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넣었는데 아마도 시장에 대한 내일 미국 증시에 대한 부분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과 그리고 시초가에 대한 대응 전략은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각각 애널리스트 6명의 의견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심리가 주식시장에 반영되는 걸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어떤 룰은 따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어떤 시장의 심리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돼요. 이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1% 모자라서 이렇게 빠졌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대응할 수 있는 영역에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조금은 뭐 어떤 유튜버들 보면 어떤 차트 이야기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세요. 근데 저는 필드에서 이제 막 큰 금액을 운영했던 목이 너무 안 좋네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주시게 되면 제가 많이 힘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이 목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도 마스크 꼭 끼시고요. 백신은 기본적으로 꼭 맞으셔야 된답니다. 이게 상당 부분 저도 어떤 이 세미나를 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연구소를 만들어서 어떤 이제 공적인 연구소를 만들어서 글로벌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에 조언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목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코로나 걸리게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힘들더라고요. 인생의 선배님들도 반드시 건강 관리 꼭 하시고 자 일단은 블루엠텍은요 의료기기 쪽입니다.
그러면 전문 의약품을 거래하는 사이트를 이렇게 만든 기업인데 결국은 바이오 시장의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공모가에 대한 함정도 분명히 발생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머티도 역시나 똑같습니다. 양극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구체에 대한 부분의 핵심 이 부분이 시장에서 반영되면서 아무리 나는 싼 가격이에요. 가치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라고 해서 공모가를 기관들의 의도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기업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혹시나 이런 부분들도 똑같습니다. 자, DS 단석은 분명히 신재생 에너지 리사이클링 업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 상장일이니까요. 오늘 이 전략 조직 반드시 받아가셔서 오늘 성공 매매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라이브 방송을 예정 중에 있어요. 그래도 경제 유튜버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집 다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이 부분도 내년을 준비하는 신규 상장주를 기대하는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 경쟁률이 너무 높아졌을 때도 내년에 여러분들도 반드시 IPO 시장에 참여하실 거죠. 그렇죠? 자, 그래도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이유는 전일에 이제 미국 시장이 1.5% 정도 빠지긴 했지만 결국은 양도세에 대한 부분도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발생될 시기고요. 그리고 22일 오늘 날짜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딱 하나죠. 예, 맞습니다. 양도세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이죠. 미국의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사람도 금리를 동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큰 돈은 금리를 더 주는 곳으로 돈이 빠져나가죠. 미국과 우리나라는 2% 정도의 금리 격차가 생겨요. 근데 이 돈이 다시 국내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일 때 여러분들은 DS 단석에 대해서 공모 청약을 했다는 거는 상당 부분 시장 여건도 여러분들 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일단 오늘 하루 반드시 집중하시고 대응 전략 절대로 하시고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 주소를요. 여러분들 문자 주신 분들 DS 그리고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라이브 방송 주소도 다 보내드릴 거예요. 자, 저희 연륜을 가진 투자자분들 그리고 제 방송을 끝까지 들어준 이 구독자분들께는 어떠한 상품의 좀 이벤트도 준비 중에 있어요. 빠르게 먼저 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선착순 30분한테는 특정의 이벤트를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저는 여러분들의 편이고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면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같이 풀어보고 시장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주식 투자 다른 것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죠. 알죠? 기관 투자자의 어떠한 생각과 그리고 제가 20년 동안 여의도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던 이런 어떠한 경력 그리고 이때 제가 15번의 스타 펀드 매니저도 했었거든요. 자, 요 부분 다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주식 투자를 좀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항상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행복뿐입니다. 자, 파이팅 하시고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TS 구독이라고 빠른 속도로 보내주시면 30명 정도는 제가 추첨을 통해서 일정의 상품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죠? 자, 많은 연락 기다려보고 오늘 성공 투자 꼭 하시기 바랍니다. 라이브 주소 보내드릴게요. DS 구독이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타짜 안교수였습니다.